이명박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나는 빨갱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던 김미아 씨가 오늘 검찰에 나왔습니다. 한 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이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싫어하냐? 왜 하필 저냐고 제가 한탄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저희 문화예술인 동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는 많은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배로서 이 자리에 기꺼이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어이상실, 실화냐라는 농담을 했었었는데요. 이게 기자분들이 이 농담에 익숙치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2010년 이후에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줄줄이 방송 하차했다라는 김미아 씨 아니겠습니까? 김미아 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네. 박원순 서울시장도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겸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오늘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근데 과연 지난 9년의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각 부처들이 적폐청산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지난 시기의 잘못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첫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나 이런 것을 내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네. 문화예술계 인사까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퇴화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저하고도 관련이 좀 돼 있어서 좀 그러세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네. 제가 김미아 씨가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거기서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저도 패널에서 물러난 입장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같이 김미아 씨랑 방송을 했습니다. 평론가님도 블랙리스트였어요? 저도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네. 저도 알고 있는데요. 김미아 씨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제가 옆에서 굉장히 많이 너무 잘 알고 저 많이 프로듀서들이 들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에서 지금 자막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셔요. 네. 그래서 김미아 씨가 네. 사실은 정치성이 크게 있는 연예인은 아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개그맨으로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른바 이제 진보적인 인사로 이제 찍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네. 이제 뭐냐면은 미군 장갑차 때문에 숨졌던 효순 미션 양 그 집회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갑자기 온갖 이제 딱지가 붙어지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봤고 그랬지만 뭔가 특별히 정치적 성향이나 진보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았고 네. 오히려 약자에 대해서 좀 마음 같이 아파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던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계속 이른바 노사모다 뭐다 하면서 계속 보수단체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고 과연 소송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지고도 저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저는 오히려 소송을 내시지 말라고 말렸던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소송을 내면 오히려 더 싸움이 길어지고 더 격화되면서 더 많은 이른바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억울한 마음을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봐보니까 그런 억울한 마음들을 계속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새 오히려 더 야권 인사가 돼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그렇지 않은 따뜻한 사람이 이상하게 정치적인 사람으로 돼가고 변모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송을 쉬면서 어떻게 지내신 건가요? 용인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지금 살고 계신다고 해요. 농사도 짓고 또 이제 남편분이 이런 일을 겪자마자 이제 프로그램들 다 내려놓고 홍비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도 김미아 씨하고 작은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2012년경에 그렇게 삶을 살게 된 계기를 가지고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 제목이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평생 코미디언으로서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우습게 웃겨드리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출한 건데 그 책의 내용이 반가량은 어떻게 해서 방송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는지고 나머지 반가량은 이제 전원주택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있냐라는 네. 부분의 얘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도 저도 김성환 평론가랑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코미디언 정말 네. 웃기고 싶었던 코미디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왜 정치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정치인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느냐.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2009년 사진으로 저희 잠깐 가보려고요. 그렇죠. 그때도 악연의 시작일지 아니면 인연의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관람하면서 악수를 나눴던 그 김미아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화 같은 그런 데도 이제 가고 사실 저분이 어떤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뭐 뚜렷한 뭐 당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표창도 받았군요. 왜 사회복지나 기념식. 이런 것을 네. 국정원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서 국정원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보면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치에 이제 일일이 개입한 것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즉 어떤 뭐 저렇게 한 행위라든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결국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불이익을 주고 또 방송사에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국정원에서 정말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지금 이번 그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완전히 이제 사찰을 못하도록 이제 막는데 네. 그동안 사실 이게 보면 결국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의 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예인들한테 진행됐다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국내 사찰을 했다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밝혀서 그동안 어떻게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은 좀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김여진 씨도 검찰에 조용하게 왔다 갔습니다. 아마 배려를 해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 걸로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 억압을 하고 이랬다는 게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과거 정권들은 본인을 불러다가 그냥 폭력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기자를 그렇게 한다거나 네. 당사자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 언론사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복을 가하겠다든지 그러면 이 언론사 경영진이 또 어쩔 수 없이 네.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아마 김미화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 뭐 방송에 못 나갔다 이런 호소를 하는 것도 보면 정부에서 직접 무슨 넌 나가지 마. 너는 어떻게 네. 국정원에서 직접 그랬던 건 아닐 거고 아마 회사 차원에다가 압력을 넣으면 회사에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자꾸 뭐 그런 거 사상성 따지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방송 출연을 배제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권마다 뭐 방법은 다르지만은 근데 오늘날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폭력적인 방법에서 그다음에 조금 유화돼 가지고 뭐냐면 이제 그런 네.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는데 이런 식은요. 정말 근절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열한 짓이죠. 네. 아마 이런 건 이제 뭐 이번에 밝히겠지만은 앞으로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예술 문화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식의 비열한 탄압은 해서는 안 되죠. 김여진 씨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불발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김여진 씨가 이제 예초에 2011년에 최초의 네. 프로그램 불발이 처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SNS에 내가 그렇게 뭐 무서운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썼어요. 왜냐하면 김여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 영화입니다만 영화 처녀들의 저녁 식사라는 영화 그리고 또 박하사탕 이런 것들 드라마도 나왔었는데 다만 하셨던 활동이 홍익대 그 청소년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 활동을 했다든가 네. 반값 등록금에 찬성을 했다든가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그렇다고 뭐 딱히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런 활동을 막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무리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김여진 씨도 그렇고 김미아 씨도 그랬었고요. 다른 분들도 김규리 씨도요. 김규리 네. 씨, 김민선 씨 같은 경우는 SNS에 글 한 줄 잘못 올렸다는 것 때문에 거의 8, 9년을 그냥 완전히 퇴출돼서 아예 그건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간부들 찾아가서 국정원 네. 직원이 그랬다는 걸 방송국 간부들에게 이 앞으로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분들을 필요 이상 도대체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정말 그런 뭐 어떤 대응을 만드는 바람에 그분들이 정말 고통을 8, 9년을 받았던 거죠. 네.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선배님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문성근 씨의 김규리 씨에 대한 전언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제는 물결이 일고 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 측근 입이라고 하면서 오늘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걸 그러면 누가 한 거죠?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일들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럼 그거 누가 한 거죠? 국정원이 지금 다 했다고 밀어둘 건가요? 국정원은 대통령 바로 직속에 있는 기구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이렇게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그 개입한 것을 청와대가 전혀 몰랐을까요? 그 내용이 청와대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보고됐고 그 내용이 충분히 대통령하고 교감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왜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공영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문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대통령한테 보고 안 올라가고 결정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볼 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영방송에서 각종 출연자들을 전부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각종 간부들을 전부 성향으로 분류하고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분류하고 진보 인사든 그렇지 않은 인사든 분류하고 난 다음에 각종 승진해서 불이익 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승진해서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걸 누가 한 겁니까?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50 시절도 아니잖아요. 언론의 간부들을 인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연예인 누구 출연시켜라 마라. 패널들을 누구는 잘라라 마라. 이걸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걸 언론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실행에 옮겼다는 것도 언론 또한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예전에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에 이명박 시장이 이제 본인의 월급 자체를 다 거기에 기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박원 시장이 시장에 나서면서 뭐 박원 시장은 종북이다 뭐 등등 해서 이제 이런 보고서와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 상황에 왔는데 아마 이제 뭐 검찰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아마 그런 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과연 이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어떤 연결고리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성환 평론가의 어떤 그런 상식과 실제로 법적으로 이걸 증명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단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연 원세훈 원장이 이걸 보고했냐 말았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 특정 개인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라 이런 지시까지 한다는 건 믿을 수 없는 거고 또 이런 사태가 사실은 뭐 이명박 정부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도 이런 어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조사한다면 진짜 전 정부를 다 털어서 하든지 근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정부 자체가 지금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뭐 개혁, 쇄신 이것 때문에 개혁 필요증, 기피증 이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과거에 대해서 특히 전직 대통령까지 이렇게 하는 이건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군사 독재 시절들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전 정부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 바가 지금 거의 없는 것인데 쭉 그래왔던 것처럼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너무 예단하시는 거다 말씀드리고 아니 싶고요. 그 예단이 아니에요. 전에도 실제로 어떤 특정인이 이름이 거론다고 했어요. 그때 아예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다른 공간 등을 통해서 정부가 정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권한을 행사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해서 말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아예 연예인 TF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박원순 제안 문건을 만들어서 활동했다. 그리고 뭐 지금 오늘 몇몇의 연예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가 뭐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 통해서 수천 명의 관계자들의 거론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잘못된 9년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뭐냐면 이번에 유난히 심했다. 이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누구는 전혀 깨끗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혹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현 정부가 혁명으로 태어난 정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데다가 힘을 계속 빼면요. 나중에 그건
정부로서도 손실이다. 왜냐하면 더 해나가야 될 국가적인 과제가 많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기 뒤에 기다리신 분이 있으셔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분 5년인데 저희 방송이나 다른 언론에서 많이 비춰지지 않아서 정치인문 5년 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 꿈나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오늘 케이크 하나가 무대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 말씀드리는 거였는데요. 5년 전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 지금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보통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공약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747은 저기 옛날 분 거고 후보가 덜컥 약간 방향이 다른 걸 내놔버리면 그걸 맞추느라고 또 내부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그 정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은 거죠. 이분은 지금도 무수히 분주하게 초를 나눠서 오늘 다니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시작해가지고요. 이 소방 공무원분들도 만나보셨었는데 숨가쁜 행보, 총선 때도 대선 때도 이렇게 분간격으로 다니셨던 분주한 민심 행보를 하긴 했는데요. 좀 얻으신 게 있나요? 5년 동안 좀 꿈나무 많이 성장했으니까. 5년 전을 되돌아보면 그때 아마 이제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대선 출마선을 하셨죠. 정말 신선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이제 화두를 던졌고 또 주변에도 많은 또 사회 유력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당시 도와주는 사람들. 근데 지금 5년에 대한 지금의 상황을 한번 되돌켜 보면 과연 그때 당시에 국민들을 정말 들뜨게 했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했던 과연 그 새 정치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인가? 그걸 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그 유력 인사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가. 네. 그런 면들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저는 실망스러운 게 최근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물론 뭐 예산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또 대구에 가서 호남에 가서 또 오늘 대전에 가서 자꾸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뭐 예산의 어떤 그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좀 지방 홀대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들고 또 하나는 감정이에요. 지금의 네. 새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또 주변에 있는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때 5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축적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오른쪽에 미처 머리에는 이렇게 드라이의 손질이 가해지지 않았던 그때 정치에 입문했던 안철수 당시 입문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야겠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 왼쪽은 현재고요. 오늘 기념 축사일까요? 옛 멘토였던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서울시장 되시겠냐. 이 당선되리라 보는 사람 없다라고 해서 보란 듯이 축하 인사를 던지시던데요. 뭐 앞서도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5년 전에 그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느냐. 그리고 그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네. 것이 5년 전과 5년 후 지금의 안철수 대표를 상징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같이 경험했던 분들이 일을 해보니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계속 하고 있고 더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도 안철수 대표의 거의 멘토처럼 활동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활동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네. 앞으로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시긴 하던데. 네. 안철수 대표의 5년 전 모습이 왜 더 좋죠? 좀 아, 이상하다는 그러세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정치는 물론 이렇게 진화하고 변하죠. 변하는데 5년 전에 그 초심을 갖고 있었던 뭔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다른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했던 그게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나 말투 그리고 행동 이런 데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의 초심들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연설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정성과 그 마음들을 국민한테 좀 전달해주는 정치를 앞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팬분들은 오늘 축하드린다고 케이크도 기자간담회장으로 가지고 오셨던 모양인데 안철수 대표가 미처 보지도 못하고 나가 했던 모양이에요. 3단 케이크가 떨어져 나오네. 3단 케이크가 떠고 그래.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무슨 뭐 케이크를 가지고 이게 축하할 자리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하니까 치웠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또 이 지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여기 김광진 의원 계시지만은 정치는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네. 그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앞으로 정말 또 새로운 거듭나는 안철수
대표 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기자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호남 홀대나 영남 홀대를 말씀하시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 공약이 안 지킨다는 거지 홀대를 얘기하지 않았다 하시니까 5년 만에 하시는 말씀 지금 말의 깊이와 말의 폭이 그대로 좀 발전이 있느냐. 혹자는 아주 혹평을 하기에는 뭐 국민의당도 창당을 하셨고요. 정치적인 영향력도 키우셨지만 이 소통, 폭탄주 6잔이 의미 있게 오늘 5년 만에 거론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본인이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라 이런 부분은 많이 바뀌셨죠. 네. 이렇게 좋게 말하면 세련됐고 나쁘게 말하면 달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치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새 정치를 얘기하실 때 신선함이 주는데 요즘에는 어디 가시면 물론 본인이 말씀하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안 지켜지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지만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자꾸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저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치 내지는 본인이 지금 중도하고 있는 이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만큼이나 부합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번 그렇게 안철수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바람을 일으키면 비판 말고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새 정치냐 성숙한 정치냐 이 본인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